여러분, 1인당 5억 8천만 원. 이게 삼성 반도체 부문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성과급입니다. 월급 안 쓰고 꼬박 15년 8개월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요, 삼성 노조가 이것도 적다고 합니다. 더 달라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5억 8천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대출 끼고 사셨다고 치면 중위 가격이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이 성과급 한 방이면 그 대출 절반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제네시스 GV80 있죠? 7천만 원짜리. 이거 8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이 3,678만 원인데 이 성과급은 그 연봉의 15.8년치입니다. 삼성 반도체 DS 부문 직원이 약 7만 7천 명이고요. 평균 연봉이 1억 5,800만 원이에요. 성과급이 연봉의 3.7배가 날아온 거예요. 연봉보다 보너스가 3배 넘게 큰 거 상상이 되세요?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부러운 걸로 안 끝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구조부터 풀어볼게요. 삼성에는 OPI라는 제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표보다 더 번 돈을 직원들이 나눠 갖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규칙은 초과로 번 이익의 20%를 나누되 연봉의 50%까지만 줄 수 있게 상한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2026년 상황이 좀 미쳤어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이에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 43조 5천억을 한 분기 만에 넘어버린 거예요. 전년 같은 분기랑 비교하면 무려 755% 뛴 겁니다. 분기별 추이를 보면 확 느껴져요. 6조 7천억, 12조 2천억, 20조 1천억, 그리고 57조 2천억. 계단이 아니라 거의 로켓이에요. 올해 연간 전망도 300조 안팎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너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여기서 맥락을 하나 더 드릴게요. 2023년에는 이 OPI가 0%였어요. DS 부문이 14조 8천억 적자를 냈거든요. 2024년엔 겨우 14%, 2025년에 43에서 48%까지 올라왔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전년 대비 7.5배 더 벌었는데 보너스가 똑같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노조가 요구하는 15%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뜯어볼게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근데 이 한 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요구가 있어요. 지금 삼성 성과급 제도에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초과이익의 20%까지 그리고 연봉의 50%까지 이 천장을 아예 없애달라는 겁니다. 주요 증권사 전망 300조 안팎을 기준으로 15%면요 45조 원입니다. 국민 한 명한테 87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노조 입장도 이유가 있어요. 2023년 DS 부문이 14조 8천억 적자 났을 때 보너스 0원이었거든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반도체 클린룸에서 교대 근무하면서 적자를 같이 버텼단 말이에요. 그때 참았으니까 초호황인 지금 돌려받겠다. 이게 노조 논리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게 노조 조합원이 3만 명에서 7만 명으로 2배 넘게 불어났어요. 평택 사업장만 봐도 직원 1만 4천 명 중 1만 1천 명이 조합원입니다. 거의 80%예요. 파업 찬반 투표 93.1% 찬성, 10명 중 9명이 손든 거예요. 2024년에도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부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한 회사 보너스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성과급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은 어떨까요? 사측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이 약 6%예요. 거기에 자사주 20주를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주가 20만 6천 원 기준으로 약 412만 원어치죠. 주거 지원 확대도 내놨고요. 근데 사측 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작년 R&D에 37조 7천억을 쏟아부었는데 그것도 모자란 판이에요. 올해 시설 투자에 R&D까지 합쳐서 1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전년 대비 21.7% 늘린 거예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투자를 1년만 멈추면 바로 뒤처지는 구조예요.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40조에서 60조가 들어가거든요. 45조를 보너스로 주면 공장 하나를 못 짓는 거예요. 45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더 감 잡아볼게요. 작년 삼성이 주주 505만 명한테 나눠준 배당금이 11조 1천억이에요. 45조면 이 배당금을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주주한테 쏟아부어야 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 60조의 75%예요. 삼성이 작년에 플렉트그룹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2조 4천억에 인수했는데 45조면 이런 회사를 18개 넘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1년 벌이의 15%를 보너스로 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회사 성과급은 연봉의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솔직하게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현타같이 맞읍시다. 자, 이번엔 시야를 좀 넓혀서 밖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기준으로 이 정도 성과급 요구가 합리적인 건지. 먼저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 2025년 성과 보너스 총액이 약 9조 3천억 원이었어요.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45조는 TSMC 전체 직원 보너스의 약 5배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 보너스의 5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 SK하이닉스는요, 영업이익의 10%를 고정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4조 7천억이었어요.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15%는 SK하이닉스보다 비율 자체가 1.5배 높은 거예요. 같은 한국 반도체인데도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텔은 지금 2만 5천 명 감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운영비 1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에요. 같은 반도체인데 한쪽은 45조 보너스 요구, 한쪽은 대규모 구조 조정. 글로벌 반도체 노동 전략이 완전히 양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파업이 진짜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찬반 투표 93.1% 찬성, 5월 총파업이 공식 예고돼 있어요. 2024년에도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노조 규모가 3배로 커졌습니다. 이번엔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로이터 등 외신 분석을 보면요, 18일간 총파업이 벌어지면 손실이 5조에서 9조 원으로 추산돼요. 웨이퍼가 통째로 못 쓰게 되는 스크랩 비용, 납기를 못 맞춰서 내야 하는 위약금, 멈춘 장비 다시 돌리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친 거예요. 평택 반도체 공장 생산량이 절반 이상 차질을 빚게 되고요. 타이밍이 최악인 게 지금 엔비디아 HBM사 양산 피크 시기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HBM이 뭐냐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메모리예요. 이걸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만 만들 수 있어요. TSMC도 이건 못 만듭니다. 파업이 터지면 글로벌 AI 칩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포스 전망에 따르면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90에서 95%까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이미 메모리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상황인데 여기서 파업까지 겹치면 가격이 추가로 급등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그게 결국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요.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전부 다 메모리가 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이 올해 안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바꾸려고 했다면 이 파업 결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 1분기에만 57조 벌었습니다. 2025년 한 해 통째로 번 43조를 한 분기 만에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 대체 누구 몫이어야 할까요? 주주한테 배당으로? 작년에 이미 11조를 돌려줬어요. R&D에 재투자? 올해 계획만 110조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칩을 만드는 직원들은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작년보다 7배 넘는 성과를 냈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똑같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노조 7만 명이 93%로 파업 찬성에 표를 던진 이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치면요. 대기업 성과급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직 시장에서 대기업 프리미엄이 더 커지고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이 3,678만 원인데 삼성 DS 부문은 1인당 5억 넘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같은 나라, 같은 시대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요.
삼성 노조가 파업으로 성과급을 관철시키면 이게 한국 노동시장 전체의 선례가 됩니다. 다른 대기업 노조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게 결국 노동자 전체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논의는 반드시 필요해요. 5월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시나리오는 3가지예요. 첫째, 회사가 OPI 상한선을 일부 조정하는 타협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둘째, 실제 파업 돌입. 이 경우 18일 기준으로 5조에서 9조 손실이 나고 엔비디아 HBM사 납기까지 흔들립니다. 셋째, 장기 교착. 양쪽 다 안 물러서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한국 반도체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삼성 노조 요구,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과하다고 보세요? 댓글로 한 줄 의견 남겨주세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삼성이 이번에 자사주 20주를 제한한 이유,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